이 사람도 이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까 이제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멀어지면 이제 어떤 신호가 뜨게 되는 건데 집에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걸 악용해서 집으로 어떤 뭐 피해 여성을 불러들여서 범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어떤 범행을 감지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법무부가 2020년에 발간한 성범죄 백서를 보면 실제로 이런 신상 정보가 등록된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 중에서 6.4%는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또 사각지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종 뉴스에서 또 전자발찌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전자발찌 끊기가 그렇게 쉬운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전자발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 현재까지 6차례 개량을 거쳤거든요. 아, 처음 나온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계에도 많이 쓰는 네, 그 밴드 네. 있죠? 네. 그것으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절단에 취약했고요. 그러네요. 이후에 이제 이 스트랩에 뭐 스프링 스틸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금속이 삽입되면서 점차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6세대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네. 안에 얇은 철판이 7개 덧대어져 있고 외부는 우레탄 소재로 감싸져 있어서 예전에 이제 그 실리콘보다는 좀 훨씬 튼튼하게 돼 있고요. 계속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등장을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7겹인 내장재도 15겹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꾸겠다고 작년에 공언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발찌 훼손한 경우는 너무 많은데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이제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재판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거든요.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질렀던 범죄 이외에도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만으로도 네.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자발찌 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점에 근거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2008년에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 준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지